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코로나 기념사를 통해서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단정합니다.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입니다. 조그만 도발이라도 하면 차제 전쟁이라도 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입니까? 네, 국민의당은 북한 군부의 대변인입니까? 네. 새누리당 내에서 반기문 총장을 전직 대통령급으로 특별 예우하는 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 권유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조빙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좀 세고 있어요. 북한 군부의 대변인입니까? 네, 북한에 무슨 뭐 약점 잡힌 거 있냐? 뭐 여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어도 대북 정책에 관한 만큼은 지금의 기조를 지켜왔고 네. 이번에 이 발언은 문제될 것이 없고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네. 주민을 분리 대응하는 접근에 나선 거를 저로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 분리 대응한 겁니까? 그럼 분리 대응했으면 인도적 지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부분은 틀리죠. 아, 그건 좀 틀린 북한 겁니까? 주민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예를 들자면 네. 망강 지역의 수혜를 입은 주민을 돕고자 한다면 네. 우리가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과 또 직접 주민 손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된다면 좋습니다. 네. 그동안에 돈이나 물자 퍼주기 하다가 또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정권 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되는 과정이나 정확하게 전달되는 과정만 투명해진다면 지원도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그 전에 그 부분에 이 부분도 네. 하나 짚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부분을 놓고 네. 그 대북 제재라는 유엔을 비롯해서 전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이런 정권과 상황에서 북한 주민과 분리 대응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분리 대응이 맞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 문제점을 그렇네. 제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진짜 분리 대응이라면 수혜민도 도울 수 있고 뭐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이고,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앞서서 들어요. 우리 전원책 변호사하고 두 분이 한참 열을 올리시더니 네. 또 그 불똥이 현경명 의원한테 튀었습니까?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근데- 난 측은지심 측면에서는 조금 아니, 뭐 근데- 네, 마음이 짠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정치에 있어서 특히 이제 네, 보면 알겠습니다. 정치에 있어 저도, 예. 측은지심이라는 자칫하면 송양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송양- 탈북 권유 발언에 대해서는 대찬성이고 이건 문제될 거 없는 건데 어쩌면 야당에서 굉장히 오버해서 지나치게 발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참 국민의당에서요. 그죠? 네, 제가 우선 송양지인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가야겠네요. 네. 옛날 저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에 네. 송나라 양공이 보면 모든 걸 인위로 얘기하고 측은지심 이야기하다가 결국 상대 적들이 강성해짐으로써 결국 자기가 죽음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도 우선 아생년을 살탑니다. 내가 살고 그것은 정확한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종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막상 갔다가 두만강 강변에 3만 채 3만 명이 이재민이 돼서 그리고 뭐 수백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한 560명 가량이 죽거나 실종됐죠. 그러면 뭐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정치는 정치니까 그렇게 보시고 저는 우선 다시 본론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탈북 권유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선전포고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대통령 말씀은 좀 과했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 말씀이 그럼요. 왜냐하니까 물론 앞서 우리 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물론 분리하는 과하지 측면이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적극 찬성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1988년 노태우 정부도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28년째 우리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네. 정부의 건 공식 방안이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고 또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91년에 남북한이 공의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 물론 앞서 우리 조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헌법에도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다. 그리고 우리 아직 북한 같은 경우는 미수복지구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가 남북한 간에 우리 현재 있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따라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를 규정하고 사실상 국가가 국가를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정하에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지금 뭐 보면 DJ 정부 햇볕 정책이다. 그다음에 무슨 평화 번영 정책이다. 비핵 개방 3천 정책이다. 지금 모든 정책은 일관되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단계 화해교류 협력, 2단계 국가연합, 3단계 통합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제 실효성도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니까 노동신문 등에서 뭐 아주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지만 실제 어떤 내용인지 북한 인민들이 다 압니까? 모르죠. 어떻게 보면 상대방 약만 올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사실 박지원 대표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국가 원수가 어쨌든 보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고 선전포고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당신 박지원 대표 당신이 뭐 북한 군부의 대변인이냐. 조평통의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거기다가 대북 송금 사건을 처벌받은 사람이 왜 이런 얘기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더 기분 나쁜 말 했어요. 저렇게 북한에 얘기하면 뭐 큰 약점 잡힌 저렇게 얘기하면 박지원 대표 이러면 이제 박지원 대표 이제 흥분하죠.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저 같아도 흥분하죠. 박지원 대표 저런 경우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면 현재 남북한 경색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상대방한테 실효성 없이 상대방 계속 괜히 흔한 얘기로 상대방 기분만 나쁘게 하는 얘기하셔서 득될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했으면 날 뻔.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기분 나빠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저는 접근법을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북한 군부나 지도층이 언제 우리 대화와 교류 또 발언에 신경을 썼으며 자기가 하는 것을 핵미사일 개발에 이르기까지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세워서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력 부분입니다. 군사 안보 부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확고한 대북 억제 능력, 이제는 그 반격과 공격 능력까지 가져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면서 우리 내부에 이제는 경제력 문제하고 국민 통합 문제가 있는데 경제력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민 통합인데 정치권이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제가 다행으로 여기는 게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 그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번에 사드 배치를 포함해서 지금 현 정부의 그 군사 안보 정책,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한 원칙에서 가야 할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북한에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아까 그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두만강 수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남한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이 많이 알고 있다, 대부분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북한 사람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접해보셨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저는 많이 접해봤죠. 그럼 진실은 탈북자, 뭡니까? 예.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말로 유행가 가사처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 70년대 못 산다고 해서 미국이 잘 살고 일본이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 나라로 뭐처럼 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느냐. 남의 일일 뿐이에요. 제가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워낙 통일지상주의의 교육을 받았고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일을 위해서라면 여기 하나 덧붙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상황을 깨기 위해서라면은 전쟁이 남들 뭐 어떠냐, 지금보다 나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분 발언인데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유연성과 정치 역량을 보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유달리 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무슨 대화 아니면은 그 방법이 없는 듯이 그리고 또 그 이번에 한 선전포고 발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제가 볼 때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곧 나와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래요. 이거 여론조사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빠진 부분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지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공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합니다 항상. 네. 그런데 적어도 대북 정책에만큼은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에 70억 달러에 가까운 돈과 물자를 건네줬기 때문에 북한의 오늘날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한반도 이렇게 하면 추상적이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위협 속에 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 거고 그때 햇볕 정책의 당사자로서 사실 아주 책임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분명히 인정하고. 저는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더 큰 정치인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시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깨끗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그게 굉장히 멋진 정치다. 네. 근데 보면은 박지원 대표는 본인이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문화부 장관으로서는 밀사 역할을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다음에 그 밀사 역할을 한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결국 감옥 가서 1년 5개월 옥살이하고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근데 박지원 대표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햇볕 정책, 그 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햇볕 정책의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입니다. 3대 원칙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답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그 전자에 우리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화해교류 협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되는 판인데 어떻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은 5차에 걸친 북핵 실험에다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는데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시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 나오잖아요. 마침 누가 보니까 BH 관계자, 청와대 어느 관계자가 북한의 약점 잡히셨나라고 이제 보도가 되니까 누구야? 그게 누구야?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야? 그랬죠. 누구야? 나왔는데 한 가지 보면 누굽니까? 네. 저도 모르죠. 네. 근데 관계자면 대충 한 비서관급일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거기 그렇게 만약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시려면 오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건을 대야 돼요.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부속 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맞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아니라 이거 국민이 헷갈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속 비서관 하던 네. 국민의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초선 국회의원.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니까 본인의 SNS로 예비역 장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노선이 내년에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고 실제 그걸 갖다 획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모 예비역 장성이 누군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때 말씀하신 것 이런 등등을 놓고 심지어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 있게끔 살짝 약간의 도발을 갖다 북한으로부터 끌어내고 유혹하고 북한이 거기서 살짝 도발하면 그때 흔한 얘기로 평양을 묵사발낼 그럴 준비를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대선 앞두고 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어떤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갖다가 어느 예비역 장성인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이제 야당 편이겠죠. 야당 쪽이겠죠. 지금 장군이 예비역 장성이 수천 명도 더 돼요. 네.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누군지 알고 싶다. 그렇게 됐으면은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싶은 만큼 저는 그 모 예비역 장성이 누군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대권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뭐 대권 얘기하기 전에 이 논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해프닝으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법을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만들어서 안 된다. 이 법을 만들어 본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네. 지키고 또 그렇게 하면은 좋아지게 하기 위한 거지. 네. 아니 이 법은 네. 한 명밖에 해당자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보니까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말씀하시던데 그분은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계 미군이고 네. 네. 미국인이고 그다음에 임기택 그 국제 해사기구 사무총장을 말씀하시는데 네, 해양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그 표현은 좋습니다. 뭐 그런데 이분은 한국 정부에서 1급 차관보직에 계시다가 맞아요. 그 국제기구에 나가 계신 분이라서 어떤 국가 원수라는 그 경우와 예우에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김영국 있고. 세계총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아니 예를 든 예. 분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인인데 아니, 이건 그래서- 굉장한 이거는 에피소드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 우리한테 저는 예. 이 대목에서는 현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옛날 위인 설관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네. 위인 설법이라는 얘기 난생에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거 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유엔 사무총회 우리 흔히 좋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세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은 흔히 외교 관례상 뭐 국가 원수 고파로 아래 단계 국가 수반급입니다. 네. 국가 수반으로서 대우를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은 전용기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이 법을 만들자. 그리고 아까 우리 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제기구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급수로 우리 급수로 따지면 굳이 끽해야 장관급, 조금 낮은 뭐든 차관급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 그 국제기구에 나가서 뭐 기관장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원수 대우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네, 근데 오케이. 지금 반기문 총장 뭐 어떤 충청권 인사들이 이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도 되죠. 충청권에서 그동안 뭐 잘 못 나간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이게- 가지고 반기문 총장 줄서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법안을 발의한 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네. 그 어제부터 이제 발의문을 돌렸는데 네. 그 입법 발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 제정권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서명을 받는데 그 이제 이 법률안을 돌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흔히 우리 시중에서 말하는 충청 대망론 뭐 네. 그걸 조금 더 넓혀 가지고 대선 대망론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반기문 총장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나 중요한 충청 기반인데 이런 걸로 제밥 뿌리는 거 아닌가요? 그 대목에서는 사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인사를 갖다 물론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희정 네. 자기를 갖다 충청 지금 묶어놓는 것이다. 그야말로 세대를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충청 대망론이라는 자체가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참 저런 식으로 말이 충청도 의원들이 어시어시 하면은 나머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다른 쪽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 세상에 충청도 사람밖에 없나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오히려 보면은 이종배 의원이 좀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누를 끼치는 겁니다. 네. 빨리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2분 줄어들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